백성이 10대 지도자래요. 그거는 뭐 세계 뭐 언론에서 나와서 제가 이제 인용한 건데, 세계의 지도자 중에 뭐 히틀러도 있을 거고 마오쩌둥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 있잖아요. 그 중에 10번째가 김일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일성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는 북한의 그 땅을 자기가 왕을 만들고 자기가 아들한테 넘겨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들은 또 그 아들한테 넘겨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맨날 그런 얘기는 하죠. 야, 3대 세습 체제 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기업체가 그렇습니다. 기업이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아들은 자기 손주한테 물려주고, 이건희, 이재용, 이병철 손주한테 물려줬잖아요. 삼성을 이재용이한테. 맞잖아요. 중국 비판하면 징역 5년이요? 우와. 그렇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른다고, 당나라 가면 당나라 얘기하고 싶은 건 맞는데, 나라가 망할 징조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그럼 당신은 왜 나라 망하는 데서 왜 살고 있냐?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백성은요, 나라가 망해도 그 나라 밑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생각해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국민 하나하나 잘 살게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당리 당략 내 편만 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가면, 내 편이 아닌 사람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해결했는 얘기예요? 처단을 하거나 내 편을 만들어야 되나요? 정규제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나요? 김은국 같은 사람 만들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면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데, 아니 싫어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성원님 말씀처럼 그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 저수지에 있는 돈,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수지에 있는 돈, 7,800억 원의 돈이, 뭐 일부는 뭐 부동산을 사가지고 몇백억, 한 돈 1,000억 정도는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그 대장동 사건에 법인에 들어온 돈은 분명히 현금으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일반 분양, 그 다음에 주주는 없죠. 일반 분양하면서 현금으로 다 들어왔는데, 그 돈이 그럼 과연 어디로 움직였을까? 저수지라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데, 그거 못 찾아내는 사람들. 근데 제가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설. 무기명, 무기명 해외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돈을 필리핀이나 저 스위스나 호주나 이런 데다가, 거기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하나 만들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떤 회사를 하나 뭐 결탁을 해서 거기다가 돈을 보냅니다. 돈을. 그러면 그 돈은 다시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상장회사에다가 채권 매입을 합니다. 채권 매입을 하거나 일반 주주로 증자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해외 무기명 증자.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해외에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면 네, 저 아시죠? 몰라요. 응시고님 누군죠? 응시고님은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그래요. 오늘 제가 우리 롤 계정 정진님 말씀대로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해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알았어, 알았어. 건설 현장에도 백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백이 들어와야 돼요. 백이 있지 않으면 건설 현장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음, 공시티, 공시티. 그러면
응시고님, 해외에서 무기명 전환 사채를 100억 원어치를 전환 사채로 들어오면 가능해요? 네. 제가 해외 무기명 전환 사채, 해외에서 어느 기업을 보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100억 원의 증자를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채권으로 들어왔다가 향후에 주식으로 교환권을 해줄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1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생돈이 100억이 들어와요. 그럼 100억이 생돈으로 들어오면 그걸 인출을 합니다. 그걸 인출을 해요. 사업 목적에 더 넣어서 뭐 어디 쓴다고 하고 뭐 가족 회사에 넣는다도 하고 무기투 하고 해서 100억을 빼냅니다. 그리고 100억이 빼내져 있어. 그리고 나서 그 회사 주식을 부양을 합니다. 올라가게. 그러면 해외 전환사채 100억 원어치 줘야 되잖아요. 이 주식을 한 300억치로 올려. 그리고 네, 100억 원어치를 빼서 줍니다. 그 사람을 주식으로.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야. 내가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에다 돈을 100억을 보내고 그 회사에서 뭐 우리나라의 뭐 한국 기업이라는 데다가 100억을 무기명 전환사채를 발행해. 그러면 나는 내 회사 한국 기업에서 돈을 빼. 그리고도 채권을 줘야 되니까 100억 원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식으로. 끌어올리고 판매를 해서 그 돈을 줘. 그럼 돈 주는 건 누구 줘? 해외에? 내 돈이잖아. 결국엔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해외 전환사채를 무기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인출을 해야지, 인출을. 예? 주식을 왜 줘요, 형님? 최소 6개월. 1년 하죠, 1년. 1년. 그게 뭐예요? 2001년도에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이용호라는 사람이 해외 무기명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 죄목으로 600억을 이익을 봤어요. 근데 재판에는 그 죄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 해외 무기명 전환사채를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법이 없었어, 그때. 그래서 그거 무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해외 무기명 전환사채라는 게 있는데 사실 어리버리한 회사에다가 해외에서 어떻게 안다고 뭐 100억, 200억씩 투자를 하겠습니까? 못해.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삼성전자에다 해야 되겠지. 해외에서 무기명 전환사채를 누르려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면. 왜? 그 회사 우량한 회사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전환사채로 해서 나중에 주식이 올라가면 교환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리버리한 뭐 구멍가게 있는 상장 회사만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100억 해서 그 100억을 돌린다? 그 되겠어요? 안 되지. 예. MBC가 있는데 북한 노동신문이 볼 필요 있나? 근데 이제 MBC는 맨날 그러죠. 우리는 공영방송이라고. 공영방송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MBC를 잘 안 봐서 MBC 뉴스가 잘 뭔지 잘 몰라요. MBC의 아나운서 중에 그 외자인가요? 성룡인가? 말도 꼭 중국 사람 같이 하는 40도 안 된 메인 아나운서가 있더라고요. 성룡인가? 근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요즘은. 아, 누군지 이름을 까먹었어. 형님, CB가 뭔지 아시죠? 알죠. 근데 CB가 잘 몰라요. 지금 다 까먹어서 몰라요. CB도 있죠, 있기는. 근데 정확하게 내용 뜻은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CB. 음, 노을예정 정지님은 삼성전자 130% 수익을 봤다는 얘기죠? 음,
아, 국장 마이너스 본 애들 다 접으라 이거. 아, 응시고님, 컴포트 본드 전환사채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저수지에 있는 돈, 그 돈을 좀 조사해 보려면 이제 무기명 해외 전환사채라든가 해외에 돈을 보낸 것들이 있다면, 예, 그런 게 있다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응시고님, 아유, 뭐 시비가 모르든 전환사채가 모르든 나보다 모른다고 한마디 하세요, 그냥. 아, 나보다도 모르면서 전환사채 얘기합니까? 그걸로 끝내라 이거지. 노무현은 살아 있습니다. 정말 노무현 살아 있어요. 어떻게 노무현이 죽었어? 살아 있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별천지입니다. 별천지요. 예. 별이는 피곤해님. 아유, 노무현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 중에 노무현이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무현 다 좋아하시죠? 저는 노무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해외 형님 해외에서 돈을 보내는데 뭐 막 보내요? 아, 책갈피에 넣어서 보내면 되잖아요. 아, 왜 그래? 다 하시면서 응시고님 책갈피에 10,000달러 이상씩 넣어서 보내면 되지. 아니, 누가 공식적으로 돈 신고하고 따박따박 보냅니까? 야, 아직도 멀었어. 에? 아니, 뉴스에서 나오고 대통령도 알려주는데 해외에 돈 갖고 나가는 거 그냥 현금으로 나가야죠. 돈을 뭐 5만 불, 10만 불, 뭘 신고를 하고 갑니까? 여러분들은 서민들만 신고하고 아, 이게 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 그런 것만 보고 생각하는데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당 대표만 돼도 제주도에 80만 하룻밤 자는데 80만 원짜리를 떡하니 자고 누가요? 김병기가 국정원에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김병기가 장남이 누구 밑에 있어요? 홍장원이 밑에서 일을 했더라고. 아니, 야, 그러면서 앞 타이틀은 야당 코스프레 하면서 뒤로는 다 권력 다 차지한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야 좌파로 가야 돼. 우리는 좌파로 가서 돈만 챙기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꼬드겨 가지고 우리 거를 만들어야 돼. 얼마나 좋아. 국민 여러분, 아줌마, 아가씨 여러분, 생리대가 너무 비쌉니다. 여성 여러분, 제가 다 싸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생리대 공장은 또 난리 났어 이제. 그렇잖아요. 뺑기 값도 안 나오겠다. 몇 명이 가야 해요. 뭘 몇 명이 가야 돼요. 아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편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비행기 값 뭐 하려고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유, 그 제가 오늘은 100명 나올 때까지 100명 올 때까지 할 겁니다. 100명 올 때까지. 그래도 오늘은, 네. 아, 해피바이러스는 또 뭐라고 얘기했나? 100명 올 때까지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환타도 있고, 오늘 제가 내일 근무해야 되는데 놀으려고 그래요.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너무 추워서 내일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쉬니까 그냥 계속, 예, 구독자 100명 올 때까지 100명 올 때까지 해야 되겠어. 아, 근데 환타가 좀 부족하다. 뭐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50억만 해외로 옮길라 하면 보자 몇 명이 가야 되나 계산을 해봅시다. 아, 그렇게 하나요? 영화도 안 봐요, 영화? 얼마나 잘 보낼 수 있는데요. 국가 최고위층에서는요, 백을 써가지고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만 뭐 뇌물 주지 마라, 뭐 3만 원 이상이면 선물도 하지 마라,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일반 서민은 100만 원어치 줘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100만 원어치 선물해도 되고, 서민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오로지 모든 국민한테 해당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밥도 안 사줘. 왜? 법에 걸린데 사실 안 걸리거든요. 선물을 내가 10만 원치 해줘도 안 걸리는데 안 줘. 왜? 뭐 김영란법인지 김행란법인지 걸린데 사실은 그게 국가 돈 많은 놈들한테만 해당하는 건데 이건 전 국민한테 확대를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대가리들은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요? 국정원 다니는 예, 홍장원이 밑에 여당 원내대표 김병기 장남이 해외에 가는데 우크라이나를 보냈대잖아요. 전쟁하는 데를. 근데 법원에서 김계리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내대표, 민주당의 원내대표 김병기 아들을 데리고 러시아인지 우크라이나인지 갔다 오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 부하 직원입니다. 내 부하 직원을 데리고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쵸. 부하 직원을 데리고 가는데 뭐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하 직원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김계리 변호사.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 부하 직원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부하 직원을 데리고 갔냐고 한 게 아니라 김병기라는 사람, 민주당의 원내대표 아들인 김병기 아들을 데리고 갔냐 했더니 아들이 아니고 내 직원입니다 하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홍장원하고 또 옛날부터 같이 다녔던 사람이요. 그 국정원에. 근데 김병기라는 사람은 제주도의 칼 호텔인가요? 대한항공에서 하룻밤 자는데 뭐 80여만 원? 이야,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도 아주 얼굴색 하나 안 변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정말 그거를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는지 뭐 30만 원 냈다고 또 본인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뭐 베트남에 VIP로 또 뭐 움직였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 서민을 위하는 사람들인지 나는 그게 걱정이다 이거예요. 그런 게. 예? 아니 좋은데 데려가군 안 데려가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을 데리고 갔냐는 얘기를 묻는 거지 자기 부하 직원을 어디 예? 우크라이나에 정세 보러 간 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하필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처럼 왜 국정원에 다니는 홍장원이가 민주당의 원내대표 김병기 아들을 데리고 갔냔 말이에요. 그게 뭐 우연의 일치입니까? 다 끼리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봤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또 옛날에 민주당 대표가 누구였어요? 이재명이 있잖아요. 이재명. 그죠? 아 모르겠어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그렇게 홍장원한테 묻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부하 직원으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하 직원이네. 말이 아주 우리나라 말은 오묘해요. 아니 국정원 다니는 홍장원이 민주당 원내대표 아들을 우연하게 나중에 보니까 어우 너네 아버지가 원내대표였어? 그랬으면 내 이해를 해. 근데 원내대표를 더 먼저 알고 있었던 거 왜? 동기도 아니고 국정원의 같은 직원이었더라고 둘이. 다 아는 사이. 그리고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거를 당시 야당 대표한테 보고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늘 그때 당시 민주당 야당 대표, 여당 대표, 국회의장 3명만 얘기하잖아요. 3명만. 3명만 체포해야 됩니다. 3명만. 3명만 왜 얘기합니까? 14명 다 얘기해야지. 정청래도 얘기하고. 근데 3명만 얘기해. 왜? 머리에 각인시키라는 얘기죠. 예. 아, 입국 다물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거 보셨으면 그냥
그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아들을 특혜 채용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특혜 채용이라는 게 뭐예요? 아는 사람 아들 채용한 게 그냥 특별히 채용한 거지. 특혜라는 게 뭐예요? 특별 채용이라는 얘기죠. 아까 뭐 12전환사채 얘기했잖아요. 예? 12전환사채처럼 특별 채용이라는 것이 그냥 특별하게 채용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응시구님이 봤을 때는 김계리 변호사가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건 맞지 뭐 입을 하고 이게 벌리진 않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면 입을 꾹 다무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김계리가 얘기했다 안 했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시비가 특별해요 채권 발행. 아 그러니까 그걸 아냐 모르냐고 할 정도면 내가 특채했다 그러면 아 그거 뭐 말을 그렇게 합니까? 특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처럼 특별 채용이라고 하면은 계리 누나 김계리 누나도 김계리 누나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로 나온 거는 아시죠? 검정고시 나왔어요. 중학교도 검정고시,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나왔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검정고시하고는 틀리는 성원이 2g 펀스나 성원이가 누구죠? 성원이? 성원이가 여기 이성원이 음주 개헌 못 밝혔다. 맞아요. 음주 개헌 못 밝혔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술을 먹고 했습니까? 뭐 예?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계엄령은 순수히 민주당의 그 국회에 있는 입법부가 하도 탄핵 남발하고 에, 대통령을 못 살게 굴어서 거기에 대항하고자 했던 것밖에 없어요. 더도 없고 덜도 없는 거였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야, 이태용님 반갑습니다. 이태용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우가 국정원에 다니던 그 김병기 장남 아빠 찬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조국 형 조국이 김병기가 이 양반 61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조국은 65년생인가 그렇죠. 저는 67년생입니다. 저도 60년대생인데 조국이 형님 할 판인 것 같아요. 지금요 대기업에도 가면 다 그놈의 아들 그놈의 자식들 많아요. 저는 그런 거를 참 싫어합니다. 참 내 아들 어디 좀 소개시켜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사실. 왜? 자기 그릇이 있고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서 내 자식을 청와대에서 부른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야 네 아들 내가 채용시켜 줄게 데리고 와 그러면 내 아들이 잘할 것 같아요? 못해요. 자기 그릇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그릇대로 찾아가서 직업을 갖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능력도 안 되는데 아빠 찬스로 어디 가서 근무를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고. 그 얘기가 뭐하고 비슷해요? 지방에 있는 각 고등학교마다 서울대를 특별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제도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각 군에 있는 뭐 고등학교에서 1등 하는 친구를 서울대학교를 보내.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서 1등 시골에 뭐 어디 뭐 가평에 있는 응? 고등학교 1등이 서울대 가면 뭐 한 2등, 3등 하나요? 못해. 그러니까 한 수년 전에 한 10년 넘었나?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서울대 특별 채용한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왔는데 꼴찌하는 거야. 근데 지방에 있을 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1등하고 아주 그냥 뭐 주위에 부러움을 샀던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학교에 가서 또 1등을 하면 되는데 장학금 받으면서 살면 되는데 서울대를 가는 순간 꼴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도 가끔 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뉴스가 없더라고요. 한때 한 20년 전만 해도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시골에서 서울대학교 전형에서 특별채용으로 들어갔는데 적응 못하고 등수 안에 들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나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은 그 분야의 똑똑한 친구를 자기 전공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예? 그렇잖아요. 왜 채팅 차단시켰어요? 해피바이러스님 차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왜 했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채팅이 잘 안 되네요 하면서 채팅했네 하고 있네. 게리 누나 꿈에도 만났어요? 롤 계정 정지님은 20대죠? 20대. 20대 아닌가요? 20대? 저는 이 빨간 옷이 골프 치러 다닐 때 여름에 골프 칠 때 입는 옷이 골프 칠 때 머리 안 돌리고 예, 팔만 돌. 요즘은 추워서 20살이요? 20살이면 뭐 한참 때네. 저는 20살 어린 친구하고 골프 치러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20살 어린 친구하고 20살을 하고 간 게 아니라 20살 어린 친구하고 모르는 친구죠. 모르는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둘이 각 이제 방 룸메이트 2명씩이니까 인천공항에서 통성명하고 비행기 같이 타고 가서 예, 룸메이트로 3박 5일 있다 왔어요. 30대요? 20살 어려도 30대. 내가 보기엔 롤 계정 정지님은 20살을 더 되는 것 같아. 거짓말 치는 것 같아. 20살은 아닌 것 같아. 20살짜리는 제 방에 오지 않아요. 근데 20살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저는 거짓말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너는 소가만 살아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롤 계정 정지님은 절대 20살이 아닙니다. 1905년생인가요? 그러면 2000 30대. 뭐 그러면 내가 뭐 이해할 만큼 해요. 뭐 36이 돼도 되고 7이 될 수도 있고. 근데 20살이라고 그건 뭐 저는 믿지를 않아요. 저는 대부분 사람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면 믿어요, 저는. 말로 하는 절대 안 믿습니다. 1905년생이 2005년. 잠시 자리를 비웠다 오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VR이에요, VR. 제가 매일 이거 쓰고 봅니다. 이거. 침대에 누워서 VR을 봅니다. 제가 매일. 이게 VR이에요, VR. VR 아세요? VR? 이게 유튜브를 누워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유튜브도 보고, 뭐 TV도 보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보면 TV보다 훨씬 좋고요. 영화관 갈 필요도 없더라고. 이것만 있으면 유튜브를 막 2시간, 3시간 영화 한 편도 때려도 되고, 화면도 엄청 크게 나와, 이게.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제가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매일 봐요, 매일.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VR. 이거 봅니다. 이거 회사에서 안전 교육용이에요. 이게 위험한 요소, 이게 3D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앞에서 막, 진짜로. 예.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맞잖아요. 아, 화장실 갔다 왔어요, 화장실. VR 영상 전용으로 봐야지 뉴스를 왜 봐요? 아, 뭐 이제 3D도 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보고, 예, 뭐 여러 가지 봐요.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영화 뭘 봤냐면 대기업 다니는 서울에 자가가 있는 김 부장 이야기 있잖아요. 김 부장, 김낙수 부장 그거 제가 이걸로 봤는데 일반 영상에도 VR 전용이 있긴 하지. 그 VR 이걸로는 다 돼요. 유튜브도 볼 수 있고 3D도 볼 수 있고 완전히 그냥 3차원의 세계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진짜로. 너무 현실감이 있어요, 진짜.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라이브 하고 나면 탁 침대에 누워서 요거 이렇게 보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정청래라는 사람이 2026년도 새해 법안을 2차 특검을 예? 2차 특검도 한대. 2차 특검을 또 한대. 회사 물품 반출이네요. 아니요. 이건 반출이 아니에요. 회사라고 하면 뭐하지만 현장에서 구매해서 쓰고 나면 대부분 폐기 처리예요. 폐기 처리.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수명이 다 돼가지고 화질이 많이 안 좋아졌어. 처음에는 화질도 좋았는데. 1635님, 오늘 10년 받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 10년 받았어요? 뭘 10년? 10년, 윤석열 대통령 구형을 10년 구형 받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참. 그러면 10년, 10년, 10년 받았으면, 10년 받았으면, 음, 직위원 판사가 하는 거는 그러면 몇 년 받을까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 받는 거예요. 성원님은 성 성원님이 어딨지? 아, 저는 직위원 판사는 내란 혐의는 무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계엄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뭐 한 징역 5년을 주든 징역 3년을 주든 불구속 상태로 어, 저는 재판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저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예, 나와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원이는 왜 이렇게 찾아요? 성원이? 성원이를 왜 이렇게 찾아요? 성원이를. 근데 이거를 제가 하나 놨는데 참 의외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를 좀 늘리겠다고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해서
남들이 못하는, 다른 대통령이 못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하겠다. 문재인도 이거 추진했었어요. 의사가 너무 적다. 국민은 한테 국민 진료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를 늘려야 되겠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할게. 너네들 정치꾼들 말이야. 너네 정치 성향에 따라서 표 받으려고 하고 표 뺏길 것 같으면 안 하고,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은 여성들한테 표 받으려고 생리대 얘기나 했었고, 생리대 공장은 또 이제 세무조사 받게 생겼고 난리 나게 생겼어요. 세무조사 받으면 또 탈탈 털을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왜 하필이면 생리대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이 지금 생리대 얘기할 때요. 네? 그러니까 표몰이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내 지지율 좀 올리려면 어느 계층에서 표를 좀 받아야 되냐? 예,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좀 좋아해야 되는데, 그럼 야, 젊은 여성들이 뭘 좋아해야 되냐? 젊은 여성들한테 뭘 해줘야 되냐? 공통으로 하는 게 뭐냐? 딱 하나밖에 더 있어. 놀개는 실버폰이니까 글자 엄청 손가락만한 거. 어지러져. 아, 지금 뭐가 잘못됐네. 아, 글자가 작다는 얘기인가? 뭔지 모르겠네. 성원이가 어디 있어요? 성원이가 어디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의협회장이 단식하겠답니다. 의사 18,700명이 부족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요거 추진 안 하겠죠?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설레발쳐도 추진 않을 거야, 아마. 왜? 돈이 안 되거든. 표가 안 되거든. 그래서 대통령이라 하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저는 그런 게 싫습니다. 그런 게 싫습니다. 성원이 5분에 한 번씩 싸지르네요. 답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아시죠? 북한 군이 코로나 때 바다 위에 스트로폴에 올라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화염 방사기로 쏴가지고 불을 태웠다는 뉴스 접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 관련해서 그 형님이 억울함을 호소해서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조사를 했는데, 박지원 누구예요? 박지원 국정원장이었잖아요. 그때 박지원. 그 다음에 서욱, 그 다음에 그 안보실장 등 한 5명이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다 무죄, 5명이 다 무죄 받았는데, 판사가 누군지 아세요? 판사? 그 판사, 무죄 준 판사, 안보실장 서욱이요? 안보실장 서욱이었나? 그 무죄를 준 판사가 누군지 아시는 분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그 판사가 지기현 판사예요. 지기현 판사. 그래서 10길의 물속, 100길의 물속 알지만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얼굴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얼굴. 저는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냥 댓글 하나로 이제 저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제가 에피소드님 반갑습니다. 멸공입니다. 멸공입니다. 롤 계정 정진님도 제가 모르고, 그 다음에 응시고님도 모르잖아요. 근데 응시고님은 저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유형인 사람이다 라는 것은 대략 감을 볼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많이 들은 얘기가, 저는 참모형이래. 참모형. 네.
어떤 회장이나 그런 사람 밑에서 열심히 하는, 뭐 대통령으로 치면 비서실장 정도 끼까야. 저는 그게 제 밥그릇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 소장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소장님을 따뜻하게 모십니다. 존댓말 딱딱 쓰면서. 네. 안전 담당 같아요. 뭐 그 얘기도 많이 해요. 안전을 많이 했으니까. 안전을 33년을 했는데 아우 이제는 그냥 눈 감고 하고 싶어요. 이제 좀 외도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아 장군이 모치님 아유 고맙습니다. 장군이 모치님도 고맙고요. 그래서 어 사람은 관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관상인지에 따라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관상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정규재라는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윤석열은 점쟁이를 불러다가 청와대를 벗어나서 용산 용산에 가서 3년밖에 못 살고 감옥에 갔는데 어떤 점쟁이인지.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응시고님 지금 25년인데요. 그게 뭔 말이죠? 25년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셔야지. 응시고님 제가 안전관리 업무만 1991년도에 대한민국의 199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 전에 제정은 됐는데 199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을 돼서 예. 아 총무팀을 한 거냐고요? 기업체에서는요. 지금 말 잘하셨어. 말 잘하셨어. 199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이 됐고요. 제정은 그 전에 80 몇 년도에 됐는데 1991년도 7월 1일 날 시행이 되면서 산업안전 그다음에 퀄리티 품질 관리가 엄청 대두가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다가 OEM 방식이든 수출을 하는데 대한민국 제품들이 전부 불량이 많고 안전사고가 많다 그래서 세이프티하고 퀄리티에 대한 그 자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도 만들었고 그때 품질 관리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7월 달에 됐는데 92년도 3월 3일 날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92년도에. 그리고 근데 왜 안전관리자를 했는데 총무팀에서 뭐 하냐? 예, 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전담이 아니고 겸직이었어요, 그때는. 총무팀이 뭐예요? 예, 별개죠. 산업안전하고 품질은 별개인데 국가 정책으로 산업안전하고 품질 관리를 같이 강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산업안전을 택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품질을 택해서 품질 뭐 자격증 따고 저는 산업안전기사를 따고 그렇게 해서 92년도에 땄는데 그때는 총무팀에서 보통 일을 해요. 네. 겸직도 그때는 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담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일반 공장에서는 그냥 총무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네. 네, 맞아요. 옛날에는 생산팀에서 엄청 싸웠어요. 근데 그거를 1992년도에 제가 산업안전 자격증을 따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먼저 자격증을 딴 사람이 없어요. 저보다 빨리 딴 사람이 없어요. 네. 산업안전을 하다가 총무팀을 하다가 회장님 마음에 들어서 보무섬을 찾으러 가고. 그럼요.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산업안전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을 하고 그 걸어 놓게 돼 있어요. 어디다? 노동부에다가 신고하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기관에다가 사기업에서 근무를 할 때 신고하고 근무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아직 퇴직 안 했죠. 아직 퇴직 안 했어. 음, 그 당시에는 다 가능했어요. 그리고 겸직을 뭐 살짝살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총무팀장도 하면서 그 다음에 안전관리라는 게 공장에서는 그렇게 또 공장과 본사가 있잖아요. 지금 본사에 안전관리자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노동부에서 다 적발해가지고 지금은 어디까지 바뀌었냐면 여러분들 노동부 각 지청 있잖아요. 지청. 뭐 예를 들면 저 부산지청, 광주지청, 노동부 뭐 부천지청, 노동부 인천지청 그런 지청에요. 지청에 안전관리자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지금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아니 지청에 있는 사람 사고 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기교육도 시켜야 되고 채용하면 채용교육도 시켜야 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아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얘기로 하면 그거는 조금 비하하는 발언이고요. 아 형님이 그만큼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긴 왜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응시고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고 형님이 그런 안전관리도 하고 팀장도 했는데 또 회장도 아련하고 회장 집에도 찾아가고 응? 야 진짜 그런 사람이 있냐? 있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비서 겸 책사 그 다음에 뭐 비서 뭐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에피소드 2님 정진님 모르는데 닉네임 보고 어찌함. 정진님이 노을계정 정진님이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노을계정 정진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 아는 것 같기도 옛날에 많은 채팅할 때 나이 좀 젊다고 얘기했던 분인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음 정진님은 나를 안다 해도 난 정진님을 모릅니다. 제가 가끔 깜빡깜빡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그다음에 서욱 말고 또 누구 있죠? 그 무죄를 줬는데 5명 다 지기현 판사가 무죄를 줬어요. 근데 저는 지기현 판사가 법대로 했기 때문에 무죄를 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북한 쪽에서 벌어졌던 일을 추정에 의해서 뭐 화염방사기로 총을 쐈다 뭐 어떻게 했다 그걸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무죄를 준 건 좋다 이거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맥락으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지 원인도 없는데 느닷없이 내란을 선포하진 않았구나 라는 것만 한다면 그러면 그냥 내란은 빠지고 계엄이다 이거지. 그러면 내란은 당연히 무죄를 주고 계엄령에 대해서만 불법 행위가 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게 간다면 그러면 불구속으로 충분히 가능이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 뭐 그렇게 되더라도 그냥 뭐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하야하지 않으면 200명 이상 정청래가 또 딴지를 걸고 장동혁하고 마음 잡아가지고 100명 끌고 가서 200명 맞춰서 탄핵해버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을 계속 유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리고 끝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는 무죄를 주고 계엄령에 대한 것만 좀 국민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속전속결로 해서 최종 판결함으로써 자유인으로 만든 후에 뭐 미국으로 좀 가 있는다든가 그러면 이재명도 5년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한다면 저는 뭐 아무 말 안 하겠어요. 하지만 5년 금방 가잖아요. 본인 뭐 3개월만 하고도 5년이 짧다고 쌩 난리를 치는 사람이 정말 5년이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좀 간 크게 통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 식구들만 데리고 살아가냔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피소드 2님처럼 항상 맞습니다. 롤게는 방장형 반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위원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서해 공무원 사건을 무죄 줬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혐의만큼은 뭐 계엄까지 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란 이미 파면은 국회의원들이 계엄에 대한 그 대가를 줬잖아요. 다 대가를 받은 거예요. 파면이 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요번에 1월 16일 날 백대현이가 아무리 지랄을 해봐야 백대현 판사가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 백대현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달 후에 직위원 판사가 오리지널 내란 혐의 관련 판결을 하니 그 전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요번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불구속으로 처리를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그 10년 때린 거를 뭐 최하 5년 이상 그대로 뭐 10년을 그냥 인용을 해서 1심에서 판결을 한다고 하면 그럼 직위원 판사가 내란 혐의 무죄 줄 수 있나요? 설사 내란 혐의를 무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계엄령 관련해서는 그러면 한 30년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백대현 판사가 하는 거하고 직위원 판사가 하는 거하고 재판이 틀린 거잖아요. 직위원 판사는 진짜 내란 혐의에 대한 죄를 주는 거고 백대현 판사는 한남동에서 차로 막은 거 불법 행위를 했냐 안 했냐 계엄령 선포할 때 국무회의를 했냐 안 했냐 불법으로 했냐 안 했네 그 다음에 계엄령을 사후에 만들었네 안 만들었네 그걸 최고형인 10년을 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10년을 만약에 백대현이가 인용을 했어. 그러면 직위원 판사는 그러면 얼마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죄를 주면 또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뭐 한 사람은 10년 주고 한 사람은 무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꼬비님. 야, 정말 백혜령도 참 그런 거를 갖고 대통령이 콕 집어서 이름까지 찍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총책이 돼가지고 마약 판매 대금으로 내란을 일으키겠다고 국회에서 떠드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대통령이 콕 집어서 야 이문정 밑에 가서 낱낱이 파헤쳐. 근데 이문정 검사가 일개씩 경찰이 와가지고 깐죽거려. 백혜령이가 뭐 어디 나왔어요? 뭐 경찰대학을 나왔어. 뭐 서울대를 나왔어. 저기 서울산업대 나왔죠. 서울산업대가 안전관리자 양성을 많이 했어요. 안전관리학과가 있어요. 서울산업대가 안전관리학과가 있고요. 정청래는 건국대학교 안전공학과 나왔어. 정청래는 건국대학교 안전공학과 나와서 저처럼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자 아니면 뭐 노동부의 안전과 산재예방과 그런 데 가서 뭐 기숙사나 좀 따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서
그런 데 가서 안전 관리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아. 물론 뭐 많이 아니까 민주당 대표도 하지만, 대신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보면 말 잘하잖아요. 대본 없이는 다 말 못해. 대본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다 보고하잖아, 이렇게. 다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안 봐. 저는 안 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틀리고, 또 여러분들은 저만 보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은 그래, 그냥 얼굴대로 산다. 그게 이제 관상이에요, 관상. 아, 그렇죠. 해피바이러스님이 맞아.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배운 것만 아는 거고, 배운 것만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것은 네 의견도 틀리고 내 의견도 틀리니까 여러분들하고도 저하고도 의견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안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안전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안전 강의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신규 교육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정기 교육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노사 협의체 회의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노사 합동 점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확인 점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전관리 계획서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성 평가를 2주에 한 번씩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지, 정기 위험성 평가를 하는지, 최초 위험성 평가를 하는지,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하는지 알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하면 좀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의사하고 얘기해봐요. 의사는 차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글씨를 써놨어요. 쟤들끼리만 아는 글씨. 그리고 아는 척.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다니면서 뭐 차트에다가 뭐 써요. 뭐라고 썼는지도 몰라. 영어도 아니야.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 나 같은 일반 국민만도 못합니다. 맞아요. 법꾸라긴 한데 지발등 찍은 거지, 맞아요. 저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길거리표 구걸 하면 그 자리에서 개발 아, 말로 헌법 위반임 아니면 형사 민사임. 아, 안전을 안 지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에요. 안전모를 쓰라 하는데 안전모를 안 쓰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안전모를 안 쓰고 사망사고가 나잖아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죽었어. 중대재해가 나면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롤 계정님.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로 해서 길을 가다 넘어졌어. 그 죽었어. 그럼 누가 책임이요? 책임이 없어요. 산업재해는 건설 현장이든 어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무과실입니다. 무과실. 무과실. 무과실로 다 산업 처리해 줍니다. 형사 사건은 아니에요. 왜 형사 사건이요? 왜 형사 사건이요? 그게 내가 뭐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형사 사건은 아니에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22조에 따라서 안전시설 설치 위반에 따른 죄를 주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주는 거지 뭐 형사사건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민사가 뒤따르죠.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안전관리에서 서울대학교 법대 다니다가 2학년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잠시 쉴 때 알바를 한다고 건설 현장에 일당 16만 원 받으려고 건설 현장에 와서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속에서 철근을 절단하다가 20m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어. 그러면 첫째 중대재해죠. 대통령한테 보고해야죠. 그 다음에 사망을 했으니까 유족보상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유족보상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일당 곱하기 1301일분을 줘요. 사람이 죽으면. 근데 건설 현장에서 1301일분 일당이 10만 원이면 얼마 줘요? 1억 3천만 원밖에 안 줘요. 1301일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례비가 240일인가 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롤 계정이 그거는 이제 추후 문제고
산업안전관리법이 형사법이 아니고 하여튼 제 얘기 들어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1301분의 유족급여를 주면 서울대 법대 나온 친구는 다니던 친구는 직업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죽었지만 그 사람은 직업이 학생이에요. 근데 학생인데 무슨 학생이냐? 서울대 법대 나온 학생이야. 그러면 법대 다니던 학생이 건설 현장에서 죽었는데 1억 3천짜리 몸값이겠습니까? 그 부모가 소송을 합니다. 어떻게 소송을 해요? 내 아들은 서울대 법대 2학년 재직 중이지만 향후에 60언저리에 가면 검찰총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비용을 50억을 청구를 합니다. 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50억을 청구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돼요? 징벌적 뭐 이재명 얘기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망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세월호에 빗대서 얘기하면 세월호가 고등학생이 다 죽었잖아요. 세월호에 한 300여 명이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생이고 선생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기관장도 있었을 거고 주방장도 있었을 거고. 근데 고등학생은 그냥 하루 일당이 한 1년 한 달 계산이 한 20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 중, 고등학생까지는 그 돈 계산이 안 돼 있어. 그리고 대학생부터는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그 단가가 매겨진다 이거죠. 그래서 세월호에는 학생들이 보상금을 얼마 못 받았어요. 근데 1인당 거의 10억 가까이 뭐 받았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뭐 성금한 거, 그다음에 위로금 그걸 다 합친 게 한 10억 가까이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을 길게 한다 그래서. 제 말은 중대재해가 나면 책임자 형사처벌이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형사처벌은 어떤 게 있냐면 사업주가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런 안전관리를 해놨으면 중대처벌을 안 받아요. 지금은. 네. 어떤 경우에도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해놔서 다치지 않게 해놨는데 그 사람이 그 속으로 삐집고 들어가서 떨어져 죽었어. 보니까 저 사람이 뭐 자살은 아닌데 안전장치를 열고 그냥 들어갔어. 그건 이제 우리 카메라 들고 다녀요. 왜? 안전시설을 해놨는데 작업자가 그 속에 뭐가 뭐 돌출물이 있으니까 그 망치로 깨려고 안전시설을 해체해요. 그래 들어가서 미끄러 떨어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해? 왜 당신들은 안전시설을 안 해놨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깐돌이님 반갑습니다. 깐돌이님은 알지 내가. 깐돌이님 알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스님 중대본부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어찌 되나요? 중대본부? 중대본부에서 재해가 발생한다? 중대본부가 어느 중대본부죠? 노동부 같은 데서도 재해가 나고 그래요. 다 산재 처리 다 해주죠.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산재 처리, 중대재해 처리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 제 경험치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중국 여행객들이 얼만큼 오는지 아시죠? 무지무지 여행들 와요. 근데 중국에서 비자를 3개월 비자를 받아요. 3개월. 3개월 비자를 받아서 우리나라 오자마자 바로 숨어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해요. 3개월 돈을 벌면 한 달에 200만 원은 충분히 벌어요. 한 300만 원 번다 치고 3개월이면 1000만 원을 벌어요. 몰래 와서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일만 시키는 거예요. 깐돌이님, 서해 공무원 피격 진실은 뭔데요? 저는 그 진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가족들이 억울해해서 북한군이 해상에서 화염 방사기로 전염병 걸린다고 하는지 뭐 이렇게 바다 위에다 막
그러니까 웅시고님 그만 얘기할게. 우리 재밌는 얘기 해요. 공통적인 얘기. 산업안전관리 공무원 시험 강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 전문 분야는 얘기 안 하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얘기에서 내 생각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입니까? 뭐 그런 대화를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왜 이게 내란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내란은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느냐? 누가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했느냐? 누가 미국에 가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검사를 동원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나 조사했던 그놈들이 거기 가서 하는 거냐? 라고 했듯이, 과연 누가 이런 선동질을 했냐?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서로 중심을 한번 잡아보자 이거죠. 예? 우팡님님 반갑습니다. 아, 이발했습니다. 이발했고요. 저는 눈썹 문신 자연스럽게 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눈썹 문신을 많이 듣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 법정에 와서 재판받는 모습을 봤는데, 김건희 여사 문sob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정도 되면 문sob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거 뭐 하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 나이에 나이 뭐 70, 80 나중에 됐는데 여기 막 진하게 문썹 뭐 그렇게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보는 분들이 어, 아니 제 얘기는 그 김건희도 문sob을 안 했더라고요. 눈썹 문신을 안 했더라고요. 음. 근데 물론 자연스럽게 하는 건 좋은데 저는 그냥 하고 싶지 않아요. 뭐 굳이 뭐 눈썹 문신을 해서, 네? 진짜 내 눈썹 문섭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는 거,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도, 네. 연하게 해줘요. 한번 제가 참고해서 우리 우팡이님 생각처럼 눈썹을 이쁘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눈썹 문신한 거 보면 막 그 관상이 틀려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예. 물론 관상이 좋아지고 또렷지고 다 좋은데 뭐 다 맞아요. 뭐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달라져서 굳이 뭐 제가 달라져서 예?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냥 얼굴 보고 대화하면 되는데 더 잘나 보면 뭐 제가 뭐 연예인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여자를 뭐 결혼을 한 번 더 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근데 이제 물론 자신감이죠. 보는 사람 입장보다는. 예. 건설 현장 사고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뭐 다 형사사건인가요? 물론 경찰도 와요. 경찰도 원인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안전사고로 죽었는지, 만약에 사망사고가 났다면, 아니면 이 사람이 폭행으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러 와요, 경찰이. 근데 뭐 서로 칼을 찔러 갖고 죽였다든가, 누가 누구를 뭐 패싸매서 죽였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일하다가 보통 보면 사망하는 사고는 이제 뭐 추락 사고가 나잖아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많이 아는, 도로에 가면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 전봇대의 맨 위에 전봇대에 선이 많이 지나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안전에 대한 얘기인데, 전봇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전봇대는요, 전기는 22,900V가 흐릅니다. 거기에 선은. 근데 선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선의 다 용도가 뭐냐? 알려드릴게요. 전봇대의 맨 꼭대기에 한 선이 지나갑니다. 내일 한번 나가서 전봇대 한 번씩 보시면 돼요. 맨 꼭대기에 선이 한 가닥이 지나갑니다. 그 한 가닥은 무슨 선이냐? 용도가 뭐냐? 그 선은 피뢰침선입니다. 번개가 칠 때 제일 먼저 맞고 땅속으로 지락, 먼저 번개가 내려가라 해서 피뢰의
역할을 하는 필해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선이 세 가닥이 지나갑니다. 세 가닥 시커먼 선이 지나가요. 요게 플러스 22,900V가 지나갑니다. 그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피복은 30cm 이내에 가면 이제 사람이 만약에 갔다 그러면 감전돼서 막 터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22,900V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선이 피복이 되지 않은 선이 또 한 가닥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와이어로 된 선이 노출, 피복이 안 돼 있는 노출. 맞아. 아,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얘기만 하네. 아,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중성접지라 그래요. 중성접지. 한전에서부터 오는, 발전소에서부터 오는 중성접지. 지구의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 그래서 그 선은 변압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220V나 380V를 만들면 그 플러스 한 선과 중성 접지의 한 선을 연결해서 두 선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전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없죠, 이런 얘기하면. 아, 하여튼 이제 안전 얘기는 그만하고요. 안전 얘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안전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후 변론을 5시부터 6시 한 반까지 최후 진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간단하죠. 근데 형사처벌은 안전사고가 나면 주제는 서해공무원 피격인데 설명은 산업재해. 아, 맞아. 뭐.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 내란 특검에서 구형한 10년짜리를 최후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최후 진술하는데 내가 내란을 일으켰겠느냐? 당신들 다 알지 않냐? 나는 분명히 계엄령을 선포한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내란이라고 다들 얘기하느냐? 이 내란은 언론 플레이하고 당신들이 나를 몰아내고 정권을 새로 잡았으니까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란이라고 보는 거 아니냐. 그죠? 음. 아, 근데 오늘 뭐 인원이 이렇게. 음. 벌써 1시간 반 됐네요, 10시.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10시 됐으니까 제가 이제 또 할 일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동영상도 올린 게 있고요. 쇼츠도 올린 거 있어요. 한 번씩 봐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 뭔 일 뭐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야밤에 뭔 일이 있어요? 없지. 단지 문이 열려 있어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들어간 건 아니다. 단지 문이 열려 있어서. 글쎄. 그렇죠. 에피소드 2님 말씀처럼 저는 그게 딱 계엄령 선포가 얼마만큼 위법했냐 정당했냐 그걸로 가려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예? 예. 안전 전문가가 답을 회피하시네. 뭐죠? 롤계정님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 산업안전사고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형이 있어요. 형. 무슨 몇 년 살아야 되는 형이 있어요. 뭐 다 사람 죽이면 뭐 형사처벌이, 물론 형사처벌 해야겠죠. 탄핵이 답이지 내라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응시고 고수 오니까 방종한다고? 아니요. 응시고는 어제도 왔고 그제도 왔고 우리 응시고님이 댓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응시고님은 그래도 깨어난 사람이라고 봐요. 응시고님이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예. 우리 응시고님 칭찬도 해주시는데 해드리는데 이렇게 뭐 없어요? 뭐 응?
응시고님이 한 3, 4일 대화를 해봤더니 나쁜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재명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재명 자체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비록 대통령은 됐지만 또 그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들이 좀 뭐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면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응시고 극좌예요. 극좌. 근데 뭐 응시고님을 위해서 제가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잖아요. 뭐 구독도 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뭐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슈퍼챗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뭐 응시고님이 말 잘해주시니까 그걸로 깐돌이님 그구 아저씨가 밀리더라고요. 아 제가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 형제부터 시작해 갖고 뭐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거는 맞아요. 근데 조금 롤 계정 정지님은 또 홍준표 지지하시는구나. 그렇죠. 사람은 다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도 좋아했다가 뭐 김근수 김 누구죠? 김문수도 좋아했다가 뭐 다 좋아하고 그래요. 뭐 이 사람도 좋아했다가 저 사람도 좋아했다가 뭐 경기지사 김동연도 나빠하지 않았고요. 이낙연도 나빠하지 않았고. 근데 딱 한 명은 싫어했어요. 딱 한 명은 처음부터 저 사람을 싫어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알 때부터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지.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동영상 여러 개 보고, 야, 저 사람 뭐 저러냐? 뭐 저 사람이 저렇게만 하냐? 유시민이가 오죽하면, 아유, 좀 화 좀 내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응?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말이야, 당신이 그러면 되겠어? 당신이 그거 당해봐, 당신이. 그러니까, 아유, 그런 얘기가, 당신이 하는 얘기가 그게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요.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를 당신 입장이라면 되냐? 그 사람은 바로 원인. 전 원희룡도 나빠하지 않아요. 원희룡이 제주고등학교에서 아주 훌륭하게 1등만 하다가 서울대 수석으로 갔던 친구 아니에요? 그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죠. 한가발을 싫어합니다. 한가발. 두 가발은 싫어하지 않아요. 한가발을 제일 싫어합니다. 한가발을. 저는 한가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고초를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나만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반반 나눠져 있는 게 이 세상이죠. 동전도 앞뒤가 있고요. 모든 것은 다 양면이 있는 겁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왼쪽 귀가 있으면 오른쪽 귀가 있잖아요. 왼쪽 콧구멍이 있으면 오른쪽 콧구멍도 있듯이 모든 것은 다 마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손도 박수를 쳐야 소리가 나듯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한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지게 하고 본인이 태양이 됐으면 다시 떠오를 저 밤하늘에 뜨는 달은 좀 더 넓은 아량으로 보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응시고님은 반말을 하면 퇴출합니다. 응시고님 왜 반말을 하세요? 반말하면 예, 반말하면 퇴출합니다. 예. 나라사장님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시고님은 매국자 그러는데 조금 도가 지나쳤습니다. 응시고님은 저한테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민생지원금 받아가지고 뭐 집을 샀습니까? 차를 샀습니까? 네? 저는 차도 당근에서 삽니다. 당근에서. 자동차도 당근에서 사요. 아유, 그렇죠. 새벽은. 에피가 욕했다고요? 어디 욕했죠? 에피가? 에피소드님은 제가 특별히 봐주는 거예요. 아, 봐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제가 백이잖아요. 그래서. 응시고님은 제가 색깔 안경 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늘 안에, 응? 이 방은 제 방이니까. 그렇잖아요. 아, 방장 권한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대통령이 뭐예요? 생리대 이야기하니까 생리대 공장 세무조사 나갈 거 아니에요? 생리대 공장 죽었어, 이제. 그럼 왜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생리대 공장 얘기나 했었고, 예? 무한공항, 응? 그 유족들은 만나지도 않아. 예? 무한공항 유족은 만나지도 않아. 예? 부산에는 뭐야 해수부 옮긴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직원 근로자들한테, 응? 공무원들한테서만, 응? 생쇼를 하고 있고. 왜? 그거 왜 해요? 부산시장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부산시장 부산 사람으로 해수부 장관 앉히라고 그러는데, 저는 유시민이 생각나네요. 유시민. 쿠팡 죽이려도 안 되니 화살 돌려. 맞아. 쿠팡 통일교 죽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뭐 들이대는 것만 했지,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오래된 그런 데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자기 말만 다 듣는 줄 아는데, 밑에 권력 한번 쥐어보려고 하는 사람만 딸랑딸랑 하는 거지. 에? 극우 아저씨, 시청자 공정하게 대해 주세요. 아, 공정하게 대해 주는 거는요,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건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내 형님이 뭐라 한마디 했는데 내 형님한테 너 나가 그럴 수 없잖아요. 내 동생이 뭐라 그러는데 내가 너 뭐라 할 수 없잖아요. 남이면 쫓아내야지. 그렇잖아요. 남이면. 예? 아,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그래서 저는 뭐 방장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어, 뭐 1시간 넘게 했는데 힘들어요. 저도 무료 봉사 1시간 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다리도 아프고. 구구 프리미엄? 구구 프리미엄이 뭐죠? 아, 그렇죠. 깐돌이님 극우만 좋아하죠. 제가 극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 극좌라고 얘기하는 본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왜냐면 아니,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지, 쟤들이 뭐 좌파들이 뭐 얼마나 대한민국을 갈아뭉개서 북한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치겠어요. 8400님 퇴출. 8400님은 즉시 퇴출 바로 됐네. 예? 아니,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정말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요, 아직도 자본주의에서 자기 능력껏 자기 밥그릇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나는 왜 저 새끼들보다 잘난 놈보다 못하는 거 하면서 어떻게든 뺏어 먹으려고 하는, 예? 그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은 싫어요. 저는 그냥 자기 위치에서 자기 밥그릇만큼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지. 저는 안전관리를 33년 하면서요, 노동부 장관한테 가서 상도 받고 그랬어요.
산업재해 예방의 달인, 산재 예방의 달인도 텔레비에 나와서 프로에 나왔고 방송도 했고요. 그 정도로 정말 안전에 대해서 최고의 위에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임금 피크제가 와가지고 이빨 빠진 사자가 돼서 지금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골프도 혼자 치러 다녀. 저도 본사 안전 파트의 팀장도 했어요. 부장, 팀장. 김낙수 부장처럼 본사 팀장으로 있다가 위에 상무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상무가 이제 제가 부장이고 팀장이니까 상무 후보로 했는데 산재방송 보고 싶다. 천군 천사님 정신 차리시오. 남줍시 배울 점 하나 없어요. 미안해. 천군 천사님도 갑자기 뭐 나타나 가지고 뭘 또 뭐 한마디 하셔. 참. 지금 있다가 갑자기 한마디 탁 나타나서 얘기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45분, 1시간 45분 됐네, 벌써. 빨리 됐네. 시간 빨리 가네. 지금 몇 시? 10시 14분이죠? 오늘 이제 한 5분 있다가 정리를 한번 할까 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노는 날이죠, 뭐, 토요일. 사실 시골 가서 그 보일러 다 얼어 터졌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못 가고, 그 전주도 못 가고, 요번 주도 못 가네. 시골에 보일러를 외출에다 놓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놓고 왔어요. 그래서 다 얼어 터지면 또 보일러 한 20만 원 또 수리해야 되고, 뭐 사다 갖다 바꿔야죠. 뭐 수리가 안 되니까. 보일러가 얼어 터지면 그 보일러 안에 있는 그 물이 들어가 있는 통 있죠. 주철로 됐는 이게 쭉쭉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지껏 거기에 보일러를 3번이나 바꿨는데 시골에. 그 다음에 우물에서 오는 수도도 다 얼었을 거고, 겨울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요. 매일 10도 정도에다 맞춰 놓으면은 괜찮은데, 기름값이 한 달에, 아니, 한 달이 아니지. 드럼통이, 200인가? 아니, 2000리터 들어가는 게 있는데, 한 해에 2번 넣거든요? 매일 안 쓰니까. 2번 넣는데, 한 번 넣는데 40만 원. 80만 원 정도 들어가요. 2번 넣는데. 그것도 뭐 매일 자는 것도 아니고, 주말마다 자는데. 5002도 하시면, 5002도가 뭐죠? 5002도가 뭐예요? 5002도를 제가 모르는. 5002도에 뭐예요? 5도 2촌이 뭐냐고. 5도 2촌이. 5도 2촌이 뭐냐고요. 5도 2촌. 5도 2촌?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만 5일 도시 2일 촌? 그 얘기인가요? 처음 들어보네. 5일은 도시, 2일은 촌에다 있는. 네, 맞아요. 사실 주말마다 가는데, 주말마다 가는데, 좀 추워서 못 가요. 근데 어쩌다 가면 손볼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요번에는 안 가고 1월 1, 2, 3, 4, 4일을 놀아요. 우리가 1, 2, 3, 4.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손 한번 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냉각수 있죠? 냉각수가 아니라 부동액 좀 사갖고 가서 싹 부동액은 이제 안 오니까 그래서 부동액으로 바꿔서 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5일 도시 주말촌 맞아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저기 파란 잔디발부로 좀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 다음에 분기에 한번 해외로 골프 치러 다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가족과 함께 여행 다니고, 뭐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롤 계정 정지님 그래도 고맙고요. 에피소드 2님도 고맙고, 2833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싼 게 아니죠. 맞아. 아파트 관리비 40만원 나왔던데, 요번에 우리 44만원 나왔던데. 아파트 관리비 44만원 나왔어. 아파트 관리, 이제 다 먹었네, 이제. 다 먹었어. 환타 다 먹었어, 이제. 다 먹고, 물이나 먹어야지. 물 한 잔 먹고요, 물도 있어. 정년장 67년생은 안 된대요. 서영교가, 정년 연장 발의를 서영교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기소권이나 연장시킨다고 발표하더라고, 오늘. 사실은 서영교가 정년 연장 65세로 했는데, 67년생부터 하기로 했는데, 물 건너갔어요. 3개월 미납분이 뭐죠? 3개월 동안 뭘 안 냈어요? 정년 연장 하더라도 70년생부터 한대. 70년생부터. 이제 67년생은 물 건너간 걸로 완전히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올 10월까지만 해도 67년생부터 1월 1일부터 해서 뭐 1년씩 2년씩 해서 넘긴다고 했다가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뭐 2029년도부터 39년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한대요. 롤 계정 정지님, 9평이면 30 안 넘을 텐데 방장 50평 사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25평에 살아요. 25평. 25평에 살아요. 정년 연장 안 돼요. 안 시켜준대. 그러니까 시켜주는데 정년 연장을 하기는 하는데 67년생은 물 건너 갔다 이거죠. 67년생은 70년생부터 합니다. 관리비가 못 껴입고 있으면은 덜 나올 수 있는데 여긴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재명이가 국민연금 아작내서 정년 갑니다. 이재명 때문에 나 열받아 죽겠어 아주. 맞아요. 관리비 많이 나와요. 관리비. 여기가 어디냐면 중앙난방식인데 비싸요. 비싸.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응시곤이 이재명 때문에 피해 본 게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도 봤어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물질적인 피해. 연장 방송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응시곤님도 뭐 까는 것만 했지 뭐 이렇게 진심이 안 보여. 진심이 있어야 되는데 뭐 까는 얘기만 하면 뭐 누가 좋아하나. 고맙습니다. 우리 100만 불짜리 미소라는데 저는 악의적이진 않아요.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사는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회사에 참모를 많이 해가지고 뭐 회장님이 됐든 사장님이 됐든 시키는 거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래서 뭐 제가 사장이 될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대신 내가 사는 방식에는 항상 행복하게 살자. 예.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나마 골프도 배운 게, 골프 배우면 뭐 돈이 많아야 배우냐? 아, 제가 800만 원짜리 투싼 털털거리는 거 끌고 골프장을 가는데 뭐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저는 그런 거는 좀 탈피했어요. 근데 골프장을 가끔 이제 뭐 접대 골프라고 해갖고 회원제 있어요. 회원제. 퍼블릭 말고 정말 회원제, 고가의 회원제를 가면요, 이야, 정말 다 까매. 철제 차가. 그리고 70%는 외제차야. 그리고 그 70%에서 절반은 기사가 딸려 있는 차야. 그러니까 로비에 가면 기사들도 많아. 근데 저는 투싼 끌고 그 기사 딸린 외제차 사장하고 같이 골프를 치면 재미가 째지죠. 뭐 골프 칠 때는 내가 더 잘 치니까. 오, 깐돌이 JLCC 회원권이 있으시구나. 한번 골프 한번 칩시다, 우리 깐돌이님. 제가 그냥 나이 60 다 돼가는데 시니어 안 하고 파이트 티에서 같이 그냥 핸디, 노 핸디로 한번 치시죠, 뭐.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JCC가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JLCC? 어디에 있지, JLCC가? 수원인가 거기 있는 거, 그 국제 CC인가 그런데? 시내, 수원인가 어딘가에 좋은 데가 있던데. 골프 치면서 정치 얘기한다. 아, 안산에 있어요, JCC가? 안산, 아우, 내가 안산에 살았는데, 안산 성포동에서 5년 살았어요. 안산이 안 산다. 안 산다 하는 데가 안산이래. 아, 방종해야 되는데, 또 골프 얘기가 나오면 또, 아, 내가 골프를 좋아해요. 제가 늦게 골프를 배워서. 아, 오죽하면 제가 모르는 사람하고 해외까지 가서 골프를 치고 왔겠습니까? 국내에서는요, 허구한 날 모르는 사람하고 골프를 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늦게 배우니까, 저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 골프 형성이 안 돼요. 왜냐면 레벨도 비슷해야 되고, 근데 저는 시골에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급조해서 그냥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누구하고도 노 핸디, 스크린도 노 핸디, 그냥 아무리 고수하고도 그냥 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안산 산다고 하니까 아니 안산 사는 게, 아, 골 아픈 게 골프예요? 재밌게 쳐야지. 재밌게 쳐야 돼요, 골프는. 어, 매니저님 응시고 체금 안주. 아, 한양대 캠퍼스. 깐지기 응시고, 아,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딱 떨어지는 순간 이제 나가는 거예요. 0 떨어지는 순간. 아, 아직도 22명이나 남아 계시는데. 그래도, 아, 오늘 금요일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금요일 날 뭐 마셔라, 부어라 하는데 저는 이제 술도 안 먹어요. 담배도 안 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말에 많이 가는 교회랑 그런 데도 안 다녀요, 제가. 그러니까 뭐 술, 담배, 뭐 교회, 헌금 같은 거, 그러니까 돈 들어갈 일이 없어, 저는. 진짜 먹는 거 빼고는. 오로지 이거 환타, 환타 빼기. 예. 방장님, 민생지원금으로 뭐 했냐고? 저는 민생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받았어요. 받는 방법도 몰랐고, 예. 저는 그냥 살아가요. 뭐, 아니, 나 아직까지 월급 받고 있는데, 월급 55%로 깎였지만, 월급 1,000만 원 받다가 550만 원 줄었어. 500만 원 줄었어요. 1,000만 원 받다가 월급을. 아,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늦게 골프도 배운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예. 아, 깐돌이님 고맙습니다. 저는, 어, 고맙습니다. 2833님. 내일 8시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딱 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0 치는 순간.
아, 끝났다. 아, 안 했대요. 안 했대.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나가시면 돼요.